원장님들도 평상시에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떤 운동들 많이 즐기시나요? 네,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건 물론 숨쉬기 운동을 제일 많이 하긴 하는데요. 아무래도 저희는 건강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을 위해 좀 건강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건강 한의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평소 저희 건강도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저는 최근부터는 뭐 좋아했던 골프를 조금 멀리하고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운동을 다시 바꾸기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그 원인이 제가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나가서 그리고 또는 실내에서도 골프 운동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골프 치다가 저도 허리를 좀 삐끗해가지고 한 2, 3주 정도 인근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이것처럼 운동을 하면서 좀 쉽게 저도 스포츠 손상, 뭐 염좌가 좀 많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좀 가끔은 좀 고통을 받고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또 이 밖에 부상을 발생시키는 원인들,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많이 다치시는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운동으로 내 몸이 뭉쳐져 있고 근육통이 생겼을 때 운동으로 다시 푼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희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 특히 약간 중년의 남성분들 그런 분들 좀 많으시긴 그쵸. 한데요. 네. 내 몸이, 내 근육이 긴장돼 있고 통증이 발생했으니까 이거는 내 스트레칭이나 운동으로 다시 풀 수 있을 거야. 다시 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근육이 긴장이 돼 있고 어느 정도 긴장이 돼 있는 경우에는 내 스트레칭이나 운동만으로 긴장돼 있는 근육이 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이 긴장이 좀 과하거나 아니면은 좀 우리 몸 심부의 안쪽에 있는 근육 자체가 좀 많이 긴장이 돼 있는 경우에 운동을 과하게 할 경우에는 이런 근육의 긴장을 더 심화시키거나 통증을 더 많이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근육 긴장 자체가 뭐 근육통 자체가 뭐 근육 섬유 자체를 굉장히 힘들게 한 상태에서 억지로 운동을 하다가 근파열까지 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근육통이나 통증이 발생했다면 이거는 꼭 운동으로 풀 수 있을 거야, 풀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면서 가까운 한의원 또는 의료기관에 내원하셔서 지금 내 상태가 어떤 건지, 운동으로 풀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휴식과 치료로 인해서 풀 수 있는 건지 정확하게 판가름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성우 원장님, 이분의 증상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전형적인 무제 외반증이라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장시간 오래 서 계시거나 아니면 좀 불편한 신발 코가 좁은 힐 같은 불편한 신발을 신거나 장시간 서 계시는 분들 많이 무지 외반증으로 고생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여성분들이 가장 많고 젊은 여성분에서 가장 많지만 나이가 조금 있으신 여성분들도 많고요. 최근에는 아이들이나 성인 남성분들에게도 좀 많이 무지외반증이 발생되고 있는 질환입니다. 근데 무지외반증은 어디서 들어보고 옆에서 어떤 다른 분이 발생한 건 봤는데 무지외반증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옆에 그림을 보면서 설명 들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엄지발가락 쪽에 뼈가 발등 쪽으로 좀 휘거나 좀 회전해서 변형이 생기고 이게 통증이 생기는 좀 질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생각보다 요 무지외반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고, 근데 무지외반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통증이 있는 건 아니고요. 또 무지외반증의 이 어떤 정도, 진행되는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옆에 그림처럼 무지외반증인 것 같다라고 하시면 인근 의료기관에 내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무지외반증은 어떤 원인들로 발생할 수 있는지도 한번 알아볼게요. 최성우 원장님, 어떤 원인들로 발생하나요? 네, 무지외반증 발생 원인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하긴 한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선천적인 원인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후천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선천적인 원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원위 중족 관절면, 그러니까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튀어나온 그 부분의 각이 좀 과다한 경우, 선천적으로 과다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 무지외반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평발인 경우 또는 발볼이 굉장히 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떤 신발 신어도 되게 좁고 불편해서 무지외반증으로 이어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원발성 중족골 내전증이라 그래서 그림에서 보셨듯이 이렇게 안쪽으로 좀 휘어 있는 우리 발의 뼈인 중족골이 좀 휘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좀 애석하게도 무지외반증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좀 과도하게 발이 유연한 경우에도 이렇게 좀 꺾이면서 발생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까지 선천적인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후천적인 원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여성분들에게서 발생되는 원인 자체가 하이힐 같은 신발의 앞부분은 좁으면서 굽이 높은 신발을 신는 경우에 좀 이런 증상들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시간 서 계시거나 장시간 불편한 신발을 신으시는 그런 작업 환경에 노출되는 분들도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의 외상, 또 다치거나 외상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지외반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무지외반증의 발생 원인이 이렇게 좀 다양하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가까운 의료기관 내원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많은 분들이 수술도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하세요. 네. 하지만 이 수술을 해야 될 경우와 하지 말아야 될 경우,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될 경우 잘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와 같은 증상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될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네. 무지외반증에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무조건적인 수술은 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수술은 맞지는 않는 건데요. 일단 좀 무지외반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수술을 고려해야 되냐? 그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다른 원장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1차적으로는 일단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뭐 신발을 편안한 걸 신다든지 하이힐을 조금 멀리 한다든지 그리고 침 치료나 약침 치료, 뜸 치료 등을 통해서 통증을 감소시킨다든지 이런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존적인 치료만으로는 이 변형된 구조를 이전처럼 회복시키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존 치료를 통해서 통증이나 증상을 완화시키고 이 진행 속도를 막는 데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보존적인 치료를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 또는 보행에 많은 통증을 일으킬 정도의 무지외반증이 있는 분들은 수술을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지외반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수술을 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리고 미용 목적만으로는 수술을 고려하시는 것은 조금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언제나 건강한 소식을 전하는 건강한의사 최성근 원장입니다. 오늘 굉장히 날씨가 추웠죠. 날씨가 추워지고 겨울이 되는 만큼 보약이나 내 몸의 면역력 강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최근 저에게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그런 한약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공진단인데요. 공진단 같은 경우에는 사향, 녹용, 당귀, 산수유 이 네 가지 약재를 환으로 조제한 약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공진단은 동의보감 속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이듯이 날 때부터 허약한 경우라도 타고난 원기를 좀 튼튼하게 해주면서 신수를 오르게 해주고 심화를 낮춰준다. 우리 몸에 대류나 수승화강, 물은 충분하게 올려주고 불은 충분하게 내려줘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활발히 될 수 있게 해준다고 하였고요. 이렇게 볼 수 있듯이 예로부터 복용하던 귀한 한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공진단 구성 약재인데요. 공진단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과연 어떤 약재가 들어가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가장 중요한 약재부터 설명을 드리면 먼저 사향입니다. 사향 같은 경우에는 사향 노루의 그런 분비 샘에서 채취할 수 있는 한약재인데요. 첫 번째로 중수축신경계를 좀 활성화시켜주고 뇌신경을 좀 부드럽게 안정을 시켜주면서 우리 몸의 혈류를 촉진시키고 막힌 것을 좀 뚫어주는 배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녹용인데요. 녹용은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빈혈이나 발육 부진을 어느 정도 개선시켜주면서 보혈 작용이라고 해서 혈액에 대한 보충 작용도 뛰어난 한약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당귀인데요. 당귀만으로도 이 보혈 작용이 있고 혈액을 보충해주면서 혈액순환을 촉진을 시켜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산수유입니다. 산수유 같은 경우에는 국산 구례산을 특품으로 치기도 하는데요. 기력을 보강을 하고 특히 우리 몸의 신장 기능을, 신장의 기운을 왕성하게 강화시켜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의 약재로 구성되어 있어서 기력을 좀 회복시키고 흥분된 두뇌와 신경을 좀 안정시키는 효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공진단은 언제 복용하는 것이 좋은가 또 궁금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성 먼저 설명을 드리면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내 체력의 저하, 그리고 심리적인 악화 또는 만성 피로 같은 경우에 복용을 하면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갱년기 증상이 심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평소에 민감하거나 스트레스에 좀 취약하신 분들,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안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복용하시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험생 같은 경우에도 복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체력이 저하되고 아무래도 체력과 집중력, 머리와 몸을 많이 써야 되는 수험생인 만큼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고 그런 부분을 완만하게 좀 치유해 줄 수 있으면서 몸을 안정시켜 줄 수 있는 공진단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같은 경우에 제가 어린이는 무조건적으로 공진단 처방을 하지는 않지만 선천적으로 많이 허약하거나 성장이 다른 친구들과 비해서 굉장히 많이 더딘 친구들은 간혹 처방을 하는데요. 이런 친구들도 공진단 복용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졸중, 특징적으로 뇌졸중처럼 심한 병증의 경우 병의 회복을 위해서 복용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스트레스나 과로로 지친 내 몸과 마음을 좀 안정시켜주고 기력을 강화시켜주면서 병 이후에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한약이 공진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진단 복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공진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유사한 이름으로 해서 식건강기능식품으로 굉장히 시중에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복용을 하셔야 그 효능을 볼 수 있는 공진단 같은 경우에는 식품으로 절대 판매될 수 없고 판매하지 않으며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한의사의 처방, 진단을 통해서 조제한 것이 바로 공진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유사한 이름으로 인해서 조제한 공진단 같은 경우 공진단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효능 효과를 기대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진단 효능 효과를 좀 어느 정도 보기 위해서는 사양의 함량이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원방 공진단 같은 경우에는 그 공진단 한 환당 보통 100mg의 사양이 포함된 것을 원방 공진단으로 하는데 이 원방 공진단만 내 몸에 꼭 맞느냐? 그것은 사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공진단이 맞는 체질이 아닐 수도 있고 맞는 체질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공진단은 무조건 좋다고 하니까 나도 복용을 식품으로 어디서든 사서 할래 라기보다는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나는 과연 공진단에 맞는 체질인지 그리고 나는 공진단에 맞는 상태인지 지금 복용하면 옳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단을 받으신 다음에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진단을 복용하셔서 건강을 많이 회복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내가 약간 미진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내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꼭 진찰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건강한의사 최성근 원장이었습니다.